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김세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철도공사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철도공사 조직이 상당히 큰 곳이고 누구에게나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공기업이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잘 쓰시고 필기 잘 준비하시고 면접까지 통과하셔서 선망의 대상인 공기업 직원이 꼭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강의의 목차는 총 4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NCS와 역량, 이걸 한번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NCS 기반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S는 뭐냐면 C, 그게 뭐죠?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한국철도공사 자기소개서 항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입니다. 그래서 항목을 통해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철도공사도 쓰시겠지만 물론 이번에 꼭 합격을 하시면 딴 데 지원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 현실상 사기업도 쓰셔야 되고 공기업도 쓰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팁은 이번에 그 철도공사 작성하는 것과 많은 연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제일 궁금하시죠? 합격 자기소개서. 도대체 지금 철도공사에 합격하신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인크루트의 자랑, 합격 자기소개서가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좋은 내용을 골라서 제가 이게 왜 합격을 했는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NCS에서의 그 C, 역량입니다. 역량은 지금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이 역량은 그동안 기업마다 기준이 다 달랐습니다.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조금씩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준비생들이 예를 들어서 10개를 지원을 한다. 근데 직무는 똑같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다른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다른 면접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쌓아야 될 것도 각각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유예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나서서 이 직무에 필요한 스펙과 역량 기준을 마련한 것이 바로 NCS입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역량입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역량이 뭐냐? NCS 상에서 지금 역량 기준으로 내세운 건 뭐냐면 바로 이 3번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NCS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때 기준으로 삼는 그 3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나 혹은 면접에 가서 그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에서는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있는 2가지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당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가 다 갖춰 있다. 그러신 분들은 이 강의 사실 들으실 필요 없을 것이고요. 아마 잘 알아서 쓰실 겁니다. 근데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NCS에서 제시하는 지식기술 태도가 갖춰 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스펙을 쌓아오는 취업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NCS라는 게 나오면서 지식기술 태도를 평가하다 보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특히 직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걱정을 하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직무 경험이 있는 게 베스트겠지만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다른 경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1순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호소를 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 받아들여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물론 그 호소가 안 통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직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험을 통해서 호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성과를 낸 사람은 미래에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역량평가의 핵심 전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총무 직무에 지원을 한다. 기업에서 총무 직무를 실제 해보는 경험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게 없다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라도 총무의 해당되는 역량을 얻었고 거기에 필요한 그에 해당되는 성과를 얻었다라고 호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성과물은 가시적인 성과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뿌듯함 뭐 이런 게 말고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고만 한다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어요. 직무 경험도 없고 숫자로 표현할 가시적인 성과물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역량을 얻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는 이따가 나옵니다. 어쨌든 역량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업 분석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면접 질문이 NCS 그 홈페이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수행 준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NC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능력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회계 쪽의 그 직무를 예를 들었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 직무에 해당되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과거 실적 분석하기 이런 것들은 채용 공고에 이미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고도 지금 덜어주고 있는 것이 NCS를 기준으로 한 공기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수행준거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수행준거는 면접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NCS에서 얘기하는 그 C, 컴피턴시의 역량은 바로 지식, 기술, 태도다.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지금 첨부 파일로 다 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철도공사의 코레일의 항목입니다. 4가지입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언급하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십시오. 이거는 생각보다 쓰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이슈 신문기사를 찾아보거나 그러다 보면 이슈가 나옵니다. 분명히. 근데 제가 기업 분석에서 찝어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쟁체제. SR이 그 출범을 하고 나서 이제 경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공사도 공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경쟁체제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코레일 다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피부적으로 고객으로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쓰셔도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본인이 평소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항, 이것도 거창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뭐 조직을 생각을 하고 그 공사 자체에 대해 생각을 하고 뭐 업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럴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설 연휴나 이러면서 KTX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고 이러면서 느꼈던 거, 혹은 역사에 갔을 때 그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다 많이 있죠. 뭐 죄송합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3년 이내 본인이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진행한 일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타를 통해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S 뭐죠? S 시츄에이션, T 그 당시에 맡았던 내 태스크 혹은 타겟, 그 다음에 액션을 일으켰고요. 그 결과 리절트를 얻게 됐어요. 이 리절트가 뭐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시적인 성과물, 숫자로 표현되면 딱 좋은 거. 이 구성이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스타 기법대로 써야 될까요? 기업은 이 스타 기법대로 직원을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표 달성을 90%를 냈고요. 어떤 사람은 70%만 한 거예요. 누가 더 잘한 거죠? 여러분들은 90%를 달성한 사람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에서 평가할 때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때 상황이 어땠니? 70%도 잘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네. 자, 타겟은 얼마로 정했어? 이 사람들은 타겟을 90%로 정했고요. 이 사람들은 50%로밖에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90% 정해서 90% 정했다. 당연한 걸 했네. 근데 이 사람들은 50%밖에 할 수 없었는데 70%를 했다. 목표 달성을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한 액션, 원래 하던 대로 했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막 도입을 해서 창의적으로 해봤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점수가 주어집니다.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90과 70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기업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방식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공모전에 가서 1위를 못하고 예선 탈락을 한 6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잘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6위를 한 것만 해도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 기법 말씀을 드리고,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 마찬가지.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 마찬가지로 이 스타 기법을 통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혹은 탈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썼는지를 통해서 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역량을 설명드리면서 역량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쓴 사람은 학점이 2.5였습니다. 뜨악한 학점이죠. 게다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군대 현역 갔다 왔습니다. 게다가 이 친구는 대학 내내 한 게 봉사활동이었고 직무 경험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무 경험으로 사람을 뽑는 지금 채용 시스템 하에서 그러면 지원을 못하느냐? 아니죠. NCS 아까 나이 규정 보셨죠? 기업 분석에서 60세 이하, 17세 이상. 일단 나이 되고요. 학점 보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역량이란 걸 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 걸 통해서 제가 아까 그랬죠. 이 경험을 통해서 설득력, 끈기, 도전정신 등 뿅뿅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라도 호소를 해라. 다행히도 어느 곳에서 이 호소를 받아들여줘서 4군데 동시 합격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IBK, 공기업이죠. 은행도 가지고 있고 증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뭘 썼냐면 제목을 썼고, 여러분들 제목 없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최근에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 특히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목 없으면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목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친구는 제목 썼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일이라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 주셨고 특별한 간섭이나 관여가 없으셨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사회에 취업이라는 것, 특히 아버지의 인생을 살고자 한다는 결심을 한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종 면접관분들, 여러분들을 최종 합격을 시켜주실 그분들, 이분들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혹은 올해 아버지 생신 때 뭐 해드렸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아버지 생신 때 미역국을 꼭 끓여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집안의 권위자시죠, 가장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뭐 친구 같은 아버지, 아니면 뭐 꼰대, 혹은 퇴근해서 잔소리 하실까봐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자세는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있으셨어도 이제부터 바뀌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인정을 해줄 겁니다. 왜 아버지를 자꾸 얘기를 할까요? 기업에서 상사에 충성을 하겠다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 권위자이신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상사한테 충성을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다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은 이후 자기가 변해서 얻은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썼습니다. 100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써온 친구, 아르바이트 했던 거 썼습니다. 지금 직무나 이런 경험, 특히 자소서를 보시면, 공기업 자소서를 보시면 금전적인 보수를 받고 한 일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번 익혀두세요. 근데 이 친구는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스타 얘기했죠. 자, 이게 보시니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스타입니다. S. 그 다음에 T 없죠. 그리고 나서 바로 처리해드렸다. 액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았고 뿌듯했다. 리절트 나왔습니다. 근데 리절트 어때요? 제가 아까 가시적인 성과물이면 좋다고 그랬는데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스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스타가 왜 중요하냐? 요즘 공기업들이나 대기업들 자기소개서가 메인 항목이 주어지고 밑에 서브 항목으로 이렇게 뭔가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스타예요. 왜 서브 항목을 이렇게 제시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이 리절트를 내기까지의 리절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냈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츄에이션, 태스크, 타겟, 액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안 쓰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쓰라고 이렇게 서브 항목을 제시를 하는 거죠. 요즘 공기업들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근데 친절한 게 답답해서 친절해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항목들을 지금 다 서브 항목의 일의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그 친구 거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성 안 돼 있죠. 자, 그다음 또 하나. 자, 좀 전에 자기소개서 사례를 보시면 숫자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은 숫자로 대화를 합니다. 이 숫자라는 건 신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서 누구한테 확인 도장 안 받고 제출하시죠? 총장님이 도장 안 찍어주시죠? 총장님은 여러분들 스펙에는 도장 찍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 도장이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낸 증명서나 확인서 이런 거 믿습니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써서 제출하는 거라 과장 혹은 거짓말을 쓰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장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소개서는 읽고 나서 이 친구는 신뢰가 간다. 왠지 믿음이 가. 이 친구는 실제로 이거 했을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도. 이걸 높이셔야 됩니다. 신뢰도 높이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타 기법.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를 쓸 수 있는 곳에서는 많이 숫자를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셨을 때 상사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진척됐어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은 꾸중 들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숫자로 얘기하시더라도 대략
약, 정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것도 꾸중 듣습니다. 신뢰가 안 가죠? 자소서에 보시면 숫자를 넣으시는데 20명 정도 왔어요. 10% 정도 올렸어요. 약 7시간 했어요.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다양한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사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숫자 전혀 안 보이죠?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곳 어디 있을까요? 군 전역 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후, 아주머니, 연령대 얼마나 되는지, 얼마 전에. 자, 이런 것들을 다 스타와 이런 것도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이겁니다. 숫자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T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고객불만을 성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T 들어갔죠? 그 다음에 리절트도 이 사람은 숫자로 쓰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랬을 텐데 그래도 리절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이 내용 아까 그 이전 내용하고 잘 비교를 해보시면 내 자기소개 쓴 게 왜 자꾸 탈락할까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기업인 기업은행을 지원을 하면서 자기소개서하고 면접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당연히 탈락했습니다. 이 탈락자의 스펙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결국 신뢰를 주지 못해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기업은 기업은행 공기업 과연 세계 초일류 은행으로 될 생각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에서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인데 일반 은행처럼 글로벌 경쟁력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모르겠어요. 기업은행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비전, 미션, 철학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시면 그런 내용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일반 은행에 지원하는 내용을 썼기 때문에 신뢰도 떨어지죠. 조직이해 능력이 떨어진 거죠. 게다가 세계 초일용 은행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겠다. 신입사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은행장님께서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장황한 내용 공기업에서는 당연히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공기업에 합격한 친구는 이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지역의 모든 시중은행을 가보는 거였습니다. 공기업이지만 일반 시중은행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죠. 도시철도 지금 서울 도시철도공사 아니면 지금 한국철도공사 이런 것도 지금 다 경쟁체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봐야 되죠. 도대체 뭐가 부족한지 뭘 개선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낡았는지 새 것까지도 다 체크를 했고요. 강점과 약점 찾았고 통계자료 각종 지역 숫자도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 기업은행의 앞으로의 역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략 등을 짰다. 여러분들은 이제 역에도 가보시고 기차도 한번 다시 타보시면서 이제는 내가 여기에 뭔가를 담당을 했을 때 뭘 좀 더 고객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제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돈 투자하세요. 왕복 한번 해보세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SR도 한번 타보시고 20만 원 30만 원 드는데요. 이 돈 들여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 생깁니다. 이 친구는 아주 미시적인 관점에서 당장 이 친구가 일을 해야 될 그 지점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신뢰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은행에 합격한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 아까 그 철도공사 자소서를 보면 우리 공사 내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 내가 설 때 그 타보면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께서 SR은 이렇고 철도공사의 그 코레일은 이렇더라 한 내용 그런 것들 가까이서 들리는 내용이 아주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주변에 있는 은행을 다 돌아다녀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잘 살고 있는 지역 그러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썼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지죠. 거시적인 것 찾지 마시고 미시적인 것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네요. 그죠? 오랜 대기 시간. 철도공사의 상품은 서비스입니다. 누구는 불평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합격 자기소개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사무행정 지원했네요. 여러분들 공기업의 직무의 대부분은 사무행정인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인문상경계 분들, 사기업, 뭐 대기업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공기업의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이슈. 자, 여기 보시면 명절 열차표 예매. 주요 이슈를 자기에서 가까운 데서 찾은 거죠. 그래서 설이나 추석 때 보면 주변 사람들이 예매하려고, 여러분들 한번 장사진 친 거 보셨어요? 뭐 며칠 전 새벽부터 가셔서 줄 서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객의 입장이었더라면 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감수를. 근데 직원분들 입장에 서 보면 그게 굉장히 죄송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서울역 대합실에서 그냥 막 잠을 주무시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저러고 계시니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철도공사 직원의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쓴 거죠. 자, 개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죠. 뭐냐면 경기도청 인턴 선발을 할 때 보니까 이 친구는 공기업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인턴 선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 공개 추첨하는 거.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우리도 여기에 도입을 하자. 이거 얼마나 기특하고 그랬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상사는 이 내용 보고 아, 이 친구는 참 기특하다. 게다가 다른 부분에서도 아이디어를 이렇게 끌어오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왔네요. SR 고속철과. 제가 기업 분석할 때 지금 그 철도공사는 사기업처럼 마케팅, 전략, 뭐 최첨단 이런 어휘를 구사하면서 이제 경쟁 체제로 돌입을 했다. 위기 상황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슈를 그대로 소재거리로 했죠. SR 고속철과. 그 다음에 저가항공사. 저도 지방 출장을 가다 보면 KTX의 요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항공사를 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될 경우 KTX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니까 경쟁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KTX를 타고 싶지만 고생을 감수합니다. 그냥 고속버스 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한 경쟁 체제. 그래서 이 사람은 5대 관광객 벨트. 코레일에서 운영을 지금 관광산업, 관광상품 지금 하고 있죠. 그걸 또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용객 2년 만에 100만 숫자 들어간 것들 좋았고요. 그러면서 할인제도 활성화. 저도 이거 건의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할인 상품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공사 관계자분께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이 독점이라 이거 진짜 건방진 거 아니야? 왜 할인을 안 해주는데 예전에 마일리지도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뿔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한다 그러면 저는 KTX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거 120점 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공사의 역할.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 지금 철도공사는 사람도 나르지만 이 지금 물류 이거 상당히 많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는데 이 소셜 커머스 우리가 늘상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죠? 뭐 택배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빨리 오길 바라고 이게 안전하게 가길 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략 사업과 우리가 늘상 이용하는 걸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이나 차량 맞습니다. 저도 항공사에 있었는데 항공은 물류에서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연결시켜서 코레일 철도 물류만의 장점으로 부각을 시키자 한다. 흑작용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너무나 잘 연결시켰죠. 여러분들도 그 신문기사를 많이 보시면서 나와의 삶과 밀접한 거에서
찾으시면 의외로 좋은 소재거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고 그 본사 자체만을 놓고 전략사업 이런 것 자체만을 놓으면 이런 거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거, 내 삶 속에 내가 어디를 지원하면서 얻었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좋은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메르스 난리가 났었죠. 그죠? 메르스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채용도 줄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거 공개 강의 우리가 도움이 되는 공개 강의도 줄고 그때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메르스 이것도 피부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걸 통해서 연결을 시킨 거 이런 거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썼는데 이 소재거리가 좋았죠. 그죠? 그러면서 요런 거 숫자를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숫자를 봤기 때문에 이런 80%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공기업의 이미지. 사실은 최근에 공기업, 이 코레일의 이미지를 좋지 않게 했던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죠? 신문기사도 보면 그 다음에 신문에서 또 공기업을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 기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코레일 쳐보시면 맨 위에 그런 것들이 좀 떠 있어요. 근데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는 나중에 매출로 직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뭘 하고 있죠? 사회공헌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 부분까지 언급한 거 베스트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진행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보면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자 이것도 연결을 시킨 거죠. 본인의 철도와 열자에 대해서. 그래서 목표가 생겼다. 그러니까 S하고 S 간단한 지금 400자로 쓰기 때문에 각각의 STAR을 길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애정이 있었고 그랬더니 목표가 생겼고요. 그래서 제2외고로 2년째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액션 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리절트로 자격을 취득하였대요. 리절트 취득하였고 그러면서 신간센을 타고 일본 전역을 유항하는 꿈에 대한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이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합격 후기를 보고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걸 쓰는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이거 혹시 베껴 쓴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수천 장에서 수만 장을 평가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촉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어 공부를 한 내용을 쓰지 않고 저는 그냥 신칸센 타보고 싶어요. 이러면 신뢰가 가진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목표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타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를 했다. 이건 뭐냐면 자기계발 능력이거든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자기계발 능력을 하는데 단지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신칸센을 타기 위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호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도 기업과 현명하게 잘 연결시켰죠. 철도공사.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아니라 이제 공기업 직원이 돼 있으시겠죠.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항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서 분명히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내 경험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여기 지금 물류, 전략적 사업이죠. 그러면서 사회경험과 그래서 글쓰기랑 물류를 연결을 시켰는데 또 제목 쓴 건 또 잘했죠. 합격자 보면 다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목 붙이는데 어떻게 제목을 쓸까는 너무 큰 고민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목은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고서 작성. 이거는 또 뭐냐면요. 제가 그랬죠. 자기계발 능력이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죠? 직무수행 능력인가요? 직업기초 능력입니다. 직업기초 능력. 직업기초 능력. 직업기초 능력은 뭐죠? 10과목입니다. NCS에서 정해준 그 10과목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공사에서 여러분들 의사소통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뭔지 아세요?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그거랑도 연결이 돼 있어서
관심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리절트, 구체적인 리절트를 했죠. 그러면서 물류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원 직무도 보니까 물류, 유통, 운송 지원 잘 연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거창한 곳에서 찾지 마라. 직무 경험이 없더라도 친구들과 합주하는 거, 아까 동아리, 뭐 봉사활동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합주나 동아리 이런 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여학생은 동아리에서 총무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농구부 동아리 총무를 통해서 총무 역량을 얻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30군데를 지원해서 한 군데라도 호소를 받아주면 그럼 합격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스타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평을 받았다. 구성을 해서 능률을 올리는 법을 배웠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도 좀 숫자가 들어가서 청중을 몇 명이 박수를 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청중을 몇 명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몇 프로 달성했다까지 썼으면 더 잘할 뻔했습니다. 금상첨화. 자, 이제 또 마지막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무행정인데 지금 철도공사는 아까도 봤듯이 글로벌 사업, 대륙을 연결하는 그런 거를 그 사업 목표로 가지고 있고 비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능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대학생 기자로 참가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험을 쌓았겠죠. 외국 기자들도 만나고. 근데 그러면서 잘 썼는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요. 부족했던 제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굳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죠?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은 열악했고 물론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건 좋은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정적인 표현은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근무를 담당했는데 부족했던 제 능력으로 입지가 좁아져 갔다. 이것보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서 생각보다 목표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현장 조건은 열악했고 보다 성공을 확실했지만 현장 조건은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았다 라고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철도공사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한 가지를 주로 강조했습니다. 소재거리를 먼 데서 찾지 말고 너무 거창한 데서 찾지 말고 내 주변에서 찾아라. 철도공사는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고 이용한 사람들이 주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가 굉장히 좀 쉽다고 하기보다는 딴 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